수업 시작할게요. 항상 보면 아까 재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재원에 해당되지 않는 제외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난 너무 헷갈려. 그러면 뭘 외우는 게 낫겠어요? 정확히 하나 제외자 외우는 게 더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명확하게 재원도 알게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두 개를 다 무조건 외우려다가 두 개를 다 못 외우게 되지 말고 차라리 하나만 먼저 외워. 정확하게.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볼 적에 덧칠을 하면 돼요. 그게 낫지 무조건 다 외우려다가 둘 다 못 외우면 그냥 두 문제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면.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 나온 내용들이요 되게 어렵긴 한데 사실은 나오는 소속 기관들이 많지 않아요. 나와봤자. 그냥 은행은 두 군데. 예. 산업은행. 그 다음에 부처로 따지면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또 누구? 감사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헷갈릴 필요 없어. 그냥 이거 보면서 공무원하고 관련된 거는 또 한국은행 쪽에 나와야 돼. 계정 설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산업은행이 나와.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냥 그 부처들이 하는 일들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여가 나왔어. 밑에 보시면요. 이거를 안 봤구나. 201페이지 보시면 200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기금 대여 업무의 취급 나와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금의 대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나왔던 내용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산업은행장이 대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며. 누구한테? 그러니까 산업은행장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을 대여 업무 관련해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뭘 넣어야 돼요? 대여하는 거야. 그거는 산업은행이지 한국은행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쵸? 대여 업무 계획의 승인은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 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 대여 업무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대여 얘기가 나올 때부터는 뭐 얘기가 나오는 거야? 산업은행 얘기가 더 많이 등판을 하고 있어요. 그쵸? 대여 업무.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까 산업은행장한테 알리는 것도 뭐였어? 한도액이었잖아요. 그때 산업은행이 처음 나왔어. 그 다음에 대여부터는 산업은행이 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의 문제가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은행, 그 다음에 대여 신청하는 사람. 그 삼자의 이제 세 부처, 세 관계인의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 산업은행 나왔어.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대여 이자가 또 나와요. 아까 무슨 이자 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기로 했던 이자를 붙지 못하면 뭐 낸다고 그랬어? 연체이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여 이자, 대여 기금의 대하 이자율. 여기서 보면요. 대하가 자꾸 붙어요. 왜 대하가 붙어? 산업은행이 바로 업자한테 빌려줬으면 대하 얘기가 안 붙어요. 근데 왜 대하 얘기가 붙어? 문화체육관광부 그 기금에서 나간 거잖아. 기금에서 산업은행 빌려줬어. 산업은행이 또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하 이자율, 대여 이자율, 대여 기간 뭐예요? 연체 이자율 이게 뭐예요? 심의위원회 뭐예요?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자율도요. 실은 문화체육관광부 혼자 하면 돼. 이자율. 그렇잖아. 그런데 이 부처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그쵸? 왜? 이거는 혼자 이자율이요. 사실요. 이것도 돈에 관련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도 아까 한도액이 있었죠. 한도액 누가 브레이크 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자율도 이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도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딱 정해서
통과시켜버렸어. 근데 유일하게 이게 한도액이 너무 많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자율도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산업은행장이 하는 거 아니야. 이자율 같이 조정 협의하는 것도 그렇게 따지면 누구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야 된다는 거야. 어때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해야 돼. 같이. 그렇게 가면 돼요.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자율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청할 적에 이거 좀 높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딱 보니까 그래 좀 높았던 것 같아. 그러면 또 협의하는 거야. 저쪽 그 사업에 관련돼서는 좀 신청을 다시 한다는데 어때요? 이거 이자 연체율 좀 낮춰줄까? 보통 높이지는 않잖아요. 낮춰달라는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협의를 변경할 경우에도 어때요? 협의를 하는 거예요. 기금 대여 상황 보고 보세요. 기금의 대여 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여 상황을 누구한테? 문화체육, 이거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돼.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라서 뭐예요? 기금 사용 업체별, 그러니까 제가 말한 아까 업자들 있잖아요. 업체예요. 업체별 대여 금액, 대여 잔액 등 기금 대여 상황을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 아까는 15일이었잖아요. 그런데 10일이 이제 나왔어. 그쵸? 기금 대여 상황은 그러면 언제까지인 거야? 10일까지인 거야. 다음 달. 아까는 근데 15일까지는 기금 지출 행위액 보고서. 그쵸? 그것들은 언제? 15일까지 누구한테? 네네. 자, 요거 체크. 그리고 반기별이 나와요. 요거 좀 헷갈리죠? 반기별은 뭐야? 반기는 뭐예요? 반기는 뭐야? 그쵸? 6개월이에요. 지금 6개월의 대여사업 추진 상황을 그 반기일의 다음 달인 10일 전까지 또 보고하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아까 15일하고는 달랐어. 그러면 다른 거는 주체하고 객체를 잘 보면 돼. 15일이 지금 나왔잖아. 10일 관련된 거는 누구예요? 산업은행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누구한테? 그쵸?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반기별은 뭐야? 반기별도 그러니까 반기별이니까 6월 30일까지일 거 아니에요. 6월 30일, 12월 31일. 그쵸? 그러면 6월 30일이니까 날짜로 따져보자고요. 언제까지 하면 돼? 6월 30일까지 거는 7월 10일까지. 12월 31일까지는 1월 10일까지인 거예요. 그쵸? 어때요? 이해가 가시죠? 그거는 10일까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10일은 산업은행이야.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 보조가 나와. 아까 기금을 어떻게 용도를 쓰느냐 나왔잖아. 대여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비 보조가 나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법인의 기본 재산 형성 및 조사 연구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뭐예요? 경비 얘기가 또 나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대. 기금 내에서. 그쵸? 요거 체크. 그리고 위에 거 요거 얘기 안 했어요. 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 박스 안에요.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과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처음 배울 적에 법의 구조 할 적에 명령 얘기 나왔었어요. 명령은 구성령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돈 잘못하고 있어. 보고서 안 내고 막 이러고 여러 가지 지키지 않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시정명령 내린다고 하잖아요. 구속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감독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누구한테? 그쵸? 돈 이렇게 썼냐 왜? 이건 거지. 왜 보고서 안 내냐? 뭐 이런 것들. 그쵸? 어떻게 해요? 명령하거나 이거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다음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과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산업은행장하고 그 다음 누구한테? 기금 돈 받은 사람, 업체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명령 감독이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어? 권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의 무의식 쪽에 뭘 넣으면 돼? 이건 돈하고 관련됐잖아. 권고로 돼? 그렇지 않아요? 명령하고 감독해야지. 감독은 무슨 뜻인 거예요? 감독은 사실요 이건 거예요. 이 뜻 아니에요? 관리한다는 뜻 아니에요? 명령하고 관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돈 10원도 얼마나 말이 되려면 나와요. 이거 돈 많이 빌려준 걸 거 아니야. 뭐 단지 뭐 1억 2억 갖고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 아까 대여 상황 한번 보세요. 호텔 건설한대, 무슨 뭐 개수한대, 관광지, 관광단지, 특구 뭐 이런데 건설하거나 아니면 개수한대, 이런 거 돈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 몇 년 걸친단 말이야. 계속비로 나가면서. 그러면 이거 권고로 이게 끝날 사항이냐고. 그쵸? 어때? 이해하시면 이게 이해하면 돼. 명령하고 감독해야 돼. 이런 거지. 감사원에서 아니 이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막 썼는데 이거 여지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우리는요 권고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명령 감독했어요. 그랬는데도 쟤네들이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관련돼서는요 아주 무섭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이해가 가세요?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거 갑자기 문제 나오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식의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죠. 돈이 나가는데 돈 빌려받은 사람,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린 건 아니죠. 솔직히 쓴 건 아니죠. 빌려는 줬지만. 그렇지만 빌려준 산업은행도 책임이 있고 돈을 빌려간 업체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둘 다한테 명령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렇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 가시죠? 기금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경비 보조 나왔어요. 그리고 대여 또는 보조 사업 나왔어요. 아까 대여 나왔는데 이제 보조 사업 나왔어요. 요거 가끔 문제 나와요. 보조 사업. 국외여행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 정보의 제공 사업. 여기 보면요. 한번 보세요. 다 보면 국내외 관광 안내 체계 개선 및 홍보 사업, 교육 산업 다 지원 산업이에요. 그리고 관광 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 요것도 대여의 그 상품까지 요게 문제 가끔 나와요. 대여 사업 중에 보조 사업 중에 관광 상품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해. 상품도 보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사업. 아까 이 세 시리즈 나왔었잖아요. 그 건설 개수인데 여기서는 설치 사업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설치는 뭘 한다는 거야? 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여 또는 뭐가 들어간가 보조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대여는 뭐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야. 보조는 뭐야? 이거는 빌려주거나 이런 건 아닌 걸 수도 있는 거야. 보조해 준다고 이제 후원 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여 또는 보조 사업이라고 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야. 보조로. 여기 보면 그래서 다 보조하는 내용들 보면요. 다 교육 관련 많잖아요. 아니 무슨 개발, 아니 저기 상품 개발, 그 다음에 뭐 유치 지원 사업.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가 그거야. 보조에는 지원이야. 유치 보조 뭐 이런 거야. 그리고 교육이야. 훈련이야. 이런 내용이 거의 많아요. 보조에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두는 거야. 아 보조는 아까 대여는 완전히 무슨 뭐 하나를 막 개수하고 막 건설하고 이런 거였는데 보조 사업 보니까 어때? 완전 카테고리가 다르지 않아요? 여긴 보면 좀 짜잘해. 그죠? 보면 무슨 뭐 교육시켜, 훈련시킨대, 지원한대, 그 다음에 개발하는데 지원한대, 아니면 설치 사업에 지원한, 보조한대, 이건 거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사업. 이것도 들어갈 수 있죠.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사업에 돈을 보조를 좀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장애인,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소외계층,
이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새.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무슨 사업, 국민관광, 우리 여지껏 얘기한 개론에서 국민관광 얘기만 거의 많이 하지 않았어요? 국민관광이 나오면 뭐가 따라 나가야 돼? 복지가 나가야 돼. 그렇잖아요. 복지관광, 국민관광, 무슨 저기 사회 취약계층, 그래서 우리 기본법에 무슨 권도 나오잖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무슨 권을 발행한다 얘기 나오지 않아요? 무슨 권? 찾아보세요. 1장에 기본법에 기본법에 뭐 있어요? 기본법 안 했나? 보면 이용권 발행한다고 나왔어. 네. 그게 뭐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맞아요. 사회 취약계층이에요. 그래서 매번 문제 나온 거 그거잖아요. 국민관광이라는 단어를 쓴 법은, 처음 법은, 최초의 법은 기본법. 사회 취약계층, 이용권에 대한 내용이 나온 법은 기본법. 그거 나와요, 맨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쵸? 그건 다시 제가 찾아드릴게요. 일단 이거 보세요. 전통 관광 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전통 관광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나온 거 말고 여기 나온 것들이 좀 아까 대여보다는 조금 범위들이 좀 작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들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뭔지가 이제 앞으로 나와요. 대통령으로 좀. 보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서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의 해외 지사 설치할 적에도 어때요? 대여 및 대여 또는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요. 그 가로 빼고선 딱 그거예요. 여행업 등록한 자나 카지노업 허가받은 자한테도 그분들이 해외 지사 설치할 적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여 또는 뭐 할 수 있어? 보조 사업을 할 수 있어. 이건 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지. 쭉 보면 그 가로에 보면요. 일반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45조에 따라서 설립한 뭐를 포함하는 거야. 그 내용은 협회 포함도 들어가는 거야. 해외지사 설치할 적에도 보조해 주는데 그 해외지사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관광협회도 포함된다는 거야. 어때요? 그거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아까 막 보조사업이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내용 중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참 이게 카테고리가 참 넓지 않아요? 이게 보조하는 거에 금액은 좀 작은데 범위는 굉장히 넓어졌어. 문화사업도 들어간대. 이렇게 따지면요. 사실 신청하는 사람 마음일 수는 있어. 범위는 넓어요. 그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관광단지 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럴 적에도 보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방법이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막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단체한테도 넣어줘. 보조가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관광, 여기 쭉쭉 가고 6번에 관광 관련 국제기구 설치할 적에도. 만약에 국제기구를 설치한대요. 그거는 이제 좀 범위가 넓죠. 국제기구는 나라 간 아주 그냥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럴 적에도 어떻게 돼? 나라에서 그 기금에서 대여 또는 보조 사업의 그 범주 안에서 어떻게 돼? 지원이 나갈 수 있어. 이건 거예요. 그쵸? 뭐고 체크. 이제 출자가 나가요. 아까 출자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인베스트먼트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투자는요, 뭐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윤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윤을 얻는데 문제는
아까 대여하고 무슨 차이? 대여는 이자율 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투자는 이자율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차이예요. 출자하는 거야. 투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요거 꼭 체크해 두세요. 기금은 민간 자본의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 조합에 출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되는 거죠, 사실. 왜냐면 조금 투자하진 않잖아, 대부분은. 첫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자꾸 이 얘기 나와. 관광지는 관광단지. 그래서 제가 개론 배울 적에 자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에 대한 개념을 외우라는 게 자꾸 되풀이 돼요, 법에서.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각각의 시설들 있잖아요. 그게 있는 관광지. 관광지가 모인 관광단지. 이게 하나의 그냥 단위야.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을 모르면 이게 여기서 뭘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들의 조성사업 할 적에 이거 되게 금액 크지 않을까요? 단지 조성한데. 컴플렉스를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것처럼 관광지를 컴플렉스를 조성을 한대. 돈 많이 들지. 투자에 투자. 그리고 관광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사. 이것도 돈 좀 들지 않아요?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시설 기억해 보세요. 주시설 있고 준시설 뭐 많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뭐 호텔들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관련 산업들이 많아. 이거 투자할 수 있어. 관광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이 또 따로 생길 수 있어요. 거기에 투자조합에 또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큰 덩어리별로 보세요. 출자하는데 큰 덩어리들이 뭐가 있어? 관광지, 관광단지 있어. 그리고 또 뭐 있어? 국제회의시설. 완전히 덩어리 크잖아요. 제가 보기 이거 몇 천억은 들어요. 국제회의시설 그거 하나 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직접 투자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뭐예요? 투자조합에 또 투자하는 거야. 그럼 뭐 법인들 있잖아요. 관광 그 무슨 개발회사들 뭐 이런 거 투자 거기에 또 투자하는 거야. 그 회사가 뭐 유령단체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잘 평가해서 믿을 만한 투자 조합이라면 거기에 또 관광 관련돼서 투자할 수 있는 거야. 출자. 그 밖에 그러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밑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법 제5조 뭐 여기에 따라 제4호에 따라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라서 집합투자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집합투자기구 이런 데 따른 거예요. 우리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모펀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모펀드 이런 뭐 어떤 분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저기 날렸대. 투자금을 잃었대. 근데 이 사모펀드는요. 투자가가 작아요. 근데 고부가가치 그리고 굉장히 아주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상류층. 그래서 사모펀드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투자자 총수가 거의 뭐 100명 미만, 50명 미만 굉장히 적은데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한 1인당. 그러니까 이런 그 투자 기구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투자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뭐 아주 여러분 친근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연예인들 보면 남편이 투자회사 근무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이런 무슨 큰 개발이나 아니면 금융이나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여기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뭐냐면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뭐예요?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의 회사에 의해서 투자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에 의해서 투자되는 그 각각의 각 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 관광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광하고 관련 없이 그냥 투자하면 못 알아 해. 이게 관광진흥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거기에 각 호마다 나온 게 이거예요.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또는 국제회의 시설의 건립 및 확충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관광지, 관광단지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국제회의도 나왔어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투자회사가 있어야 돼. 그 유형이 부동산 투자도 있고 뭐 있어요. 집합투자 있고 그 다음에 사모 집합투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회사들 그 각각의 투자 기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뭐 관광진흥법 제2조 뭐 1호에 따른 관광 사업들이다. 요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렇죠? 아, 이게 출자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떻게 돼?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다 투자 기구들을 많이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죠. 그래서 투자 조합에 투자 기구에 무슨 뭐 부동산 투자 이런데 투자를 하는구나. 왜냐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직접 투자하는 건. 근데 어떤 기구나 단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좀 리스크가 좀 덜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약을 아무튼 잘해야겠죠. 왜냐면 금액이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쭉쭉 보면서 2번 보면 기금을 출자할 때에는 출자로 인한 민간 자본 유치의 기여도 등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 당연하죠.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으면 이게 돈이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문제는 실은 특히나 이 관광 관련돼서 이 얘기 많이 나와요. 타당성 조사. 이건 이제 책에 안 나온 내용인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유치할 적에 고용 유발 효과. 무슨 뭐 얼마가 나. 이거 다 사실은 타당성 조사하는 거예요. 이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평창 올림픽 유치하는데 타당성 조사 했어요. 아시안게임, 최근에 아시안게임 열렸었잖아요. 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조사가 실은 정밀하진 못해. 그래서 항상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도 타당성을 검토해야 된다고 나오지만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를 잘 해야 돼. 근데 실은요, 그 조사를 잘 한다 해도 그게 정말 손에 잡히지 않는 무슨 신기루 같기도 해요. 그게 그 기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타당성 조사하는 거, 무슨 고용 유발 효과, 무슨 그쪽에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효과, 무슨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실은 그게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그래서 뭐 뉴스에 보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효과가 이 정도 나요. 무슨 몇백억이 날 거다, 몇천억이 날 거다 하지만 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검토는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기금 출자 3번에 3호 보면 기금 출자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요. 여기에 고시한다는 건 뭐예요? 가장 책임이 있다는 사람인 거예요. 주체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우리는 법으로만 따지지만 밑에 여러 가지 진짜 말도 못하게 많은 시행 내부 규칙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이제 잘 보면서 검토를 해서 올바른데 투자를 하겠죠. 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야?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수업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하는가, 어디다 투자하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를 외우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까 여기 관광지, 관광단지, 국제회의시설, 그 다음 또 어디, 무슨 투자조합 다 나왔어요. 어렵지 않아요. 출자 다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적의 사용금지, 이거 중요한 거죠. 목적의 사용금지. 빌려줬는데 대여해 갔어. 근데 이것들이 나를 그쵸? 1번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목적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 시설을 한대. 거기에 쓰이는 기금 좀 쓰겠다 이거야. 대여. 아니면 아까 대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니면 보조사업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뭐 교육 훈련
상품 개발 지원 이런 건데 그 기금을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해놓고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 이거는 목적 외에 사용 금지 당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2번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했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어떻게 해야 돼? 취소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통역안내사 하시는 분들 이거 안 찼다고 그것도 벌금 무는 시대인데 그렇잖아. 근데 이거 목적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가져가고 난 다음에 저기 목적 외에 쓰고 나서 하면은 당연히 취소하고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걷어들여야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다음 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의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거부할 수 있어. 딱 이거는 거부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돈 받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돼요? 거부하는 거야. 안 주는 거야. 그렇거나 어떻게 대여를 취소해. 줬는데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주기 전에 승인만 받은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런 경우에 다 취소해버려. 그리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들이 뭐냐 이거지. 이거 문제 날 확률 높죠. 왜냐면 요런 거에 가장 집중할 필요가 있어. 준다는 것도 중요한데 어쩔 적에 회수하는 것도 중요해. 1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에 대여를 받은 경우에 회수해요? 어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2번 잘못 지금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지. 3번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허가,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 자격을 어떻게 했을 적에 상실했어요. 자격이 없대. 이제 등록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업자야. 관광 아까 대여 또는 보조사업에 여행업 관련돼서도 무슨 보조사업 돈 들어갈 수 있지 않았어요? 예, 상품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보니까 등록이 취소됐대. 아니면 뭐 실효 등으로 해서 어떻게 돼? 대여 자격이 그러니까 이건 거죠. 신청했을 때하고 지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저 업체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적법하게. 근데 지금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전부 또는 빌려준 돈을 일부나 전부를 어떻게 돼?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 이해가 가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격을 잃었는데 이거 어떻게 더 지속을 해? 왜냐면 돈을 빌려줬다. 특히 대여 같은 경우는 이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운영을 못할 정도면 이자가 나오겠냐고. 그렇잖아. 그리고요. 대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뭐 여러 가지 상세한 뭐 이거 빌려줬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세부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 야, 니네 전부 내놔. 아니면 일부라도 내. 이거 토해내는 거죠, 사실은. 회수니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이거 보세요. 그러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는 경우예요. 이거예요. 이거 꼭 체크해 두세요. 기금을 목적의 용도에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3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받을 수 없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년 이내 기금을 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꼭 체크. 기금 받고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 또 신청 못 한다는 거야. 어느 경우에? 기금을 목적에 사용한 사람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 사람들한테 지금 뭐 주는 거예요? 3년에. 페널티 주는 거예요. 이거 주는 거예요. 니네 이런 적 있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페널티야. 이거 벌금,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야? 3년인 거예요. 거의 다 3년. 2년 이렇게 나갈 거거든. 5년은 좀 과하잖아.
그렇잖아요. 상식의 선에서. 그렇잖아요. 아, 5년은 조금 너무 가혹해. 예, 그쵸. 뭐 이렇게 했어도 이거 너무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2년은 조금 또 약하지 않아요? 거짓도 했는데. 그렇잖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사람은 1년, 2년은 너무 좀 약해. 그럼 어때? 3년? 그래, 3년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5년은 조금 과한 것 같고, 3년 정도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페널티를 매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연도. 아까 보고서 날짜들, 제출하는 날짜들도 나왔고, 지금 숫자가 나온 건 지금 이거예요. 그쵸? 숫자?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노트 필기해 놓을 적에 연도를 적어 놓는 거야. 연수, 기간, 무슨 10일, 15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적어 놓으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 페널티는 3년이래. 그쵸? 그리고 기금 대여의 취소 등 보세요. 시행령이 이제 쭉 나와요. 아까는 조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이제는 시행령이 나왔어. 그러면 1번 체크해 두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랑 기금을 대여받은 후 쭉쭉쭉 나가다가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금을 대여받을 때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금 대여 못 받는 거예요. 일부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2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소된 기금의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에게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뭐 해야 돼? 통지해야 돼요. 통지. 요게 중요해요. 통지를 해야 돼. 뭐 서면이건 뭐 이렇게 되죠. 아무튼 간에 통지는 해야 돼. 이런 거 꼭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제가 볼드체로 해놨죠. 통지하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통지하는데 서면으로 할 건가? 여기는 뭐 서면 유서 이런 건 안 나왔지만 서면으로 꼭 통지해야 된다는 게 문제 자주 나와요. 어떤 뭐에서 그런 거 서면 얘기 나오는 거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여행 계약서. 여행 계약 스케줄이 바뀌었대. 이것도 다 서면으로 해야 돼. 그리고 무슨 자필 사인까지 해야 돼. 그런 거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그게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저와 공부 안 하시면 이것도 그냥 이게 뭐가 중요해 하는데 통지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법으로까지 명시가 됐다는 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항에 따라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언제? 2개월 나왔어요. 2개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의 다 60일 정도 해서 해결돼. 대부분은. 생각해보세요. 한 달은 너무 짧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돈을 받아내려면 한 달에 어떻게 해내라고 그래. 어때요? 60일 정도면 좀 상식의 선에서 돈을 반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까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가 나가? 연체이자 나가. 어때? 여기서 다 상식적인 내용 아니에요? 무조건 외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페널티 매기고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은 돈 토해내게 해야 돼. 그런데 언제까지? 60일까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통지해야 돼. 그쵸? 어때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흐름대로만 가시면서 하면 돼. 여기 또 지금요 어떤 기관도 나오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게 목적 및 사용 금지에 대한 거잖아요. 이분이 명령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산업은행에서 할 수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토해내게 하는 거 말 들어요. 은행에서 하라고 그러면. 이거 법으로 그냥 밀어붙여야지. 왜냐하면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산업은행에서 빌려준 거 아니에요. 형태만 산업은행에서 빌려준 거지 산업은행도 국가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을 끼운 것뿐이지 원래 책임 소재자는 누구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토해내게 하려면 이분이 통지하고 60일까지 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가시죠? 요거 주체를 꼭 법규 공부하실 적에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저는 현실 생활에서는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요. 한 말 더 하고. 근데
수업할 적에는 자꾸 반복을 시켜요, 일부러.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기금 및 기금 대여의 취소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거가 맞다고 하는 분들은 이 앞에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이나 마찬가지. 이해하지 못한 거야. 이 주체가 누군지를 알면은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없어. 그쵸? 그리고 기금의 수익과 지출 쭉쭉 나가죠. 재원으로 한다. 쭉쭉 보세요. 이제 기금운영위원회가 나와요. 기금운영회 설치 보면요. 여기 다 체크해 주세요. 1번 기금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예요. 심의 아니에요. 심의라고 적어주세요.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기금운영위원회도 누구가 주체가 돼? 누구 소속이야? 누구 밑에 있어야 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에요. 이거는요. 기금 얘기 나오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쵸?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런데 요거 꼭 체크하시고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보면 여기에서 이거 문제 가끔 나와요. 운영위원회 문제 나오면 꼭 이게 나오는데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1번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예요. 꼭 체크. 근데 아까 10명 이내 뭐 또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맞아요. 민간의 전문가들 고용할 적에. 그쵸?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10명 이하야. 근데 예전에 특히 이거 보세요. 그럼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돼야 되지 않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이거 최근에 바뀌었어요. 누구로? 제2차관이 돼요. 이거 꼭 체크해 주세요. 문제 자주 나와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그런데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누구를 임명해? 이 위원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거. 위촉은 뭐예요? 임명도 하지만 위촉은 초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는 누구 들어가? 기획재정부 아니면 누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임명이 될 수 있어. 위촉되거나. 공무원들이 되면 누구예요? 임명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은 누가? 위촉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그렇죠? 이분도 위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 들어가는 거야. 아까 민간 전문가들은요. 거의 민간인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임명하는 분들이 있었어. 누구들? 고위 공무원들 있었잖아요. 공무원들. 또 누구? 징수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임명했었어. 여기 보면은 임명도 하고 위촉되고 여기는 다 들어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도 임명하고 일반 전문가도 임명하고 무슨 공인회계사 자격증 있는 분 뭐 이런 전문 연구기관에 이분들 다 들어가는 거야. 그쵸? 꼭 체크.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어느 대학의 유명한 뭐 아니면 경제학과 교수야. 이런 분들도 기금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처럼. 그쵸? 위원장의 직무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건 거예요. 위원장이에요. 그 위원장 누구였어? 그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니에요. 요것도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비열하게 문제 낼 수도 있는 거야. 치사하게. 그쵸? 그리고 회의 보면 위원회 회의는 누가 소집해? 위원장이 소집해. 위원회 요거 중요해요.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다음에 출석위원 과반성의 찬성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말인 거 아시죠? 제적위원이 10명이야. 10명 중에 몇 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돼. 그쵸? 과반수. 그쵸? 그 다음에
출석한 사람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의결하는 거야. 꼭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간사가 나와. 사실 이거 간사가 뭐가 중요한지 그런데 위원회 나오잖아요. 위원회 문제 나오면 꼭 간사가 꼭 나와. 그래서 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건 또 위원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네. 장관이 지정하네. 장관이 지정하는 누구? 간사. 한 명을 두는 거야. 이분은 간사는 누가 돼야 돼? 민간인? 아니에요. 공무원이라며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간사가 뭔지 아시죠? 뭐 총무, 여러 가지 사무, 총괄. 그래서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는 거야. 서무, 학교에도 서무 같은 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슨 뭐 기록하고, 무슨 회의록하고, 이런 분들 다 간사가 필요한 거예요. 요거 문제 가끔 나와요. 그리고 수당 나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당연하죠. 그쵸? 여기서는 경비보좌란 말은 안 나오고 수당이란 말이 나와. 다음 페이지, 뭐, 기금 운영 계획안의 수립, 요거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다 왔어요. 끝이 위원회야. 그러니까 위원회의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두 분의 하시는 일이 1, 2 달라.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은 제2차관이야. 근데 이분이 임명하는 건 누구를 임명해? 이분은 누구 임명해요? 이분이 지정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분은요, 예. 아니요. 여기 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위원장은 누구를 임명할 수 있나 한번 보세요. 지정하거나, 예.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대행하지 못할 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분도 권한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다른 거. 예, 위원장은 여기 보면 위원회 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해. 간사는?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다 권한은 다 거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고 지정하고 막 해. 그런데 위원장이 일을 못할 경우에는 다음 후임은 대행자는 누가 지정해? 위원장이 지정함. 근데 그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니라는 거죠. 어때요? 이해가 가셔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지금. 왜냐면 법에 이게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게 하다가 이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를 체크를 해두시면 이해가 빠른 거죠.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해. 근데 후임만 대행만 이분이 해 이렇게 두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 버렸지. 그렇죠? 그것만 체크해 두시면 지금 위원회까지 다 온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가시죠? 적어 두신 거 이제 집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죠? 좀 쉬고 할게요.